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2차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이제 이런 2차식이 보이면 우리가 얘는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0이 있어. 0은 x축이야. 결론적으로 0이라는 거는 y 값이 0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y 값이 0이라는 거는 x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큰 x범위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x축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를 갖다가 여기는 x값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는 x값을 갖다가 선생님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x2 알파 x2 베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한번 해보면 이 첫 번째는 자, 그래프가 여기 있고 x축이 여기 있으니까 누가 더 큽니까? 그래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게 큰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이 요렇게 있고 그래프가 여기 아래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x축이 큰 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다시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고 x축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가 x축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1번하고 어디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알파하고 여기는 베타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x는 알파보다는 작거나 즉 이쪽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x는 베타보다는 큰 쪽이 답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선생님 이해돼요? 선호? 이해돼요? 지금 멍 때리고 있죠? 자,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x축보다 작다 아래쪽에 있는 x범위가 어디냐? 그걸 물어본 거지. 그러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이 부분은 x축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래프 입장에서는 x축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 이퀄이 들어가면 같아지는 것까지 만족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이퀄이 여기에 들어가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최고창이 0보다 작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여기 있는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가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크다가 되는 거고 이쪽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큰 쪽이 x축보다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x축보다 0보다 작다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얘기야. 그냥 직관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0이 되는 이렇게 x절편 얘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그래프가 0보다 크다 이 범위가 되겠지. 0이라는 건 x축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그래프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x축이 0이니까 얘가 그래프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은 그래프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이 그래프라는 거는 2차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948번 2차 부등식인 것만을 한번 골라봐라. 2차 부등식은 당연히 부등식이니까 부등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몇 차가 돼야 되겠어? 2차가 돼야 되겠다.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x 제곱이 뭐가 되겠어? 이게 없어지겠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는 2차식 살아남아 있고 그 다음에 부등호 있으니까 너는 오케이 가능하다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x 제곱에 2x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되고 여기도 4x 제곱이 되면서 4x 제곱이 없어지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는 뭐 여기 이렇게 곱하면 x 제곱이 되겠죠. x 제곱 여러분 1차니까 상관없고요. 부등호 있으니까 너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항상 fx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라는 거는 위에 있다라는 말이야. 그럼 항상 여기 있는 마이너스 3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1번 영역과 3번 영역이 더 위에 있으니까 큰 쪽이 되겠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맞아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 부분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퀄이 들어가 있는 쪽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퀄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만약에 이퀄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퀄만 붙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이 친구는 그냥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A, B, C만 돼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가 근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x범위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2가 내가 찾는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얘 빼고 이 부분 얘 빼고 이 부분이고요. 부등식에서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x 범위를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5번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는 이제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만나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과 여기 마이너스 3과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1번 동네나 1보다 큰 2번 동네 같은 경우는 1차 함수가 더 크죠.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야. 2차 함수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 동네는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더 크다, 위에 있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고요. 1차 함수가 더 크다 라고 했으니까 1차 함수가 큰 거는 1번하고 3번 동네니까 x가 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같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x는 1이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이 가운데를 말하니까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얘들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봐봐. 이렇게 나오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2차가 뭐 1차보다 뭐 작거나 같다 또는 2차가 1차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식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되냐? ax 제곱하시고요.
옮겨왔으니까 b-mx 더하기 하시고요. c-n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여기는 일차함수가 이렇게 넘겨오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얘가 0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결국에 이거의 답이나 이거의 답이 우리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준 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준 거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줍니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 주면 얘는 얘하고 1차 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 1차 함수가 뭐 한 거니까 너 건너온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너 넘어가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크다는, 여기가 뭐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하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x 범위에서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어떤 근을 내가 범위를 구하려고 할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내가 이용해서 좀 계산을 하고 싶어 라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2차 함수가 최고창이 양수라고 했을 때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x축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x축하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니? 그러면 이 x축이라는 게 y값이 0이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이퀄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의 근이, 즉 2차 방정식의 근이 이 함수에서는 어떤 모양 나타나냐? x 절편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럴 때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근이 하나죠. 중근이야.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축하고 안 만난다라는 거는 2차 함수의 근이 두 개일 건데 그 둘 다 뭐라는 얘기야? 허근일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왜? 0이 되는 x값이 여기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0이 될 수가 없어. 당연하지. x축하고 만나는 게 0이잖아. 근데 만나지 않으니까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 정확하게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관계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크다, 이 부분. 그러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큰, 작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0보다 x축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는 요렇게 와서 여기는 알파 하나만 딱 떼어놓고 얘는 0이니까 이렇게 전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축보다 다 크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퀄이 붙으면 단순 이퀄만 추가되면 됩니다. 여기는 이퀄까지 되니까 빠지는 거 없이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죠? 얘도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당연히 반대 개념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x,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퀄이 들어가면 이퀄이 들어가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작다라는 건 없어. 그치? 작다는 없어요. 근데 같다는 x 이퀄 알파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x축보다 작은 쪽이 당연히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부터는 철저하게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판단하지 못하거나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쌤한테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아예 못 풀어 문제를 그냥 아예 그래프를 못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x-3, x-5니까 3하고 5가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3하고 5가 0이 된다라는 거는 그게 x 절편이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면서 2차 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그럼 참고적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는 당연히 3과 5의 중점이니까 여기는 x 값이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얘는 자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이니까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큰 작자. 그러니까 x는 작은 거보다는 작고요. x는 큰 거보다는 크다. 이게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사이값이야. 사이값. 알겠지? 그러니까 클 때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고, 그래프가 0보다 작을 때는 작거나 같을 때는 사이값. 그러면은 3 이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퀄 들어가서 x는 5 이렇게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0보다 크다야. 그러면 여기 2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 한 거야? 크잖아. 크다라는 거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x 이퀄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작은 쪽은 그래프가 아예 없고요. 같은 거는 이거 하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x 이퀄 뭐만 답이 되겠어? 2만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커. 그쵸? 2 하나만 0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전체는 0보다 큰 거고 이거 하나만 0이고 0 밑으로는 그래프가 없으니까. 자, 그래프가 0보다 작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는 여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x범위가 어디냐라는 걸 나에게 물어보고 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뭐라고 보시면 돼요? 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0보다 큰 쪽이 있죠. 어떤 x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닌 쪽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2하고 7이 근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2차 함수 x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2, 얘가 7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큰 작작. 큰 작작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라고. 알겠지? 얘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작다니까 작으면은 사이값이니까 x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큰 거, 0인 거 모두 다 들어가니까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x값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그런데 0보다 x축보다 작은 쪽이 있냐? 없어. 그쵸?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이 근이잖아. 그치?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죠. 이걸 y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면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3 여기가 꼭지점이고 이렇게 돼. 최고창이 양수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어디냐? 당연히 뭐 다 크지.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 꼭지점의 좌표가 3분의 4,1이네요. 3분의 4,1이면 3분의 4,1 이 정도 된다고 보고 이렇게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은 얘가 x축보다 작은 쪽에 그래프가 있냐?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인수분해 하면 돼. 됐어요? 인수분해 하시면 얘는 뭐 x-2, x-3 보시면 되고, 0보다 작네? 이게 최고창이 양수일 때 기준이야. 작으면은 뭐라고 얘들아? 근의 사이값. 알겠지? 그러니까 x는 2, x는 3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렇게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음수가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넘겨버려 이렇게. 왜 넘기냐? 양수로 만드는 게 편하니까 내가. 알겠지? 그러면 양수로 만들면 3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3이 돼서 얘가 1로 넘어왔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3x x 하시고 3, 1, 마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3분의 1, 얘는 3. 근데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 근이 두 개야. 그러면 큰, 작작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양수일 때 기준 알겠지? 그러면은 x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x-3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크다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3 하나만 빼고 나머지가 다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x 이퀄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마이너스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이걸 넘기는 거야 이렇게. 항상 플러스가 되게끔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라 그 얘기야. 인수분해 하면은 그거대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근을 만들면 되겠네. 근데 봐,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봐봐.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1이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보니까 선호야? 선호 때문에 더 오래 할 거야. 내 분 똑바로 하면 내가 출연 준다고 했는데, 나 이거 끝나 주려고 했는데, 똑바로 앉으라고. 자, 이거 봐봐. 이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네. 아니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네가 볼 때는 모르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중3 때 인수분해 배웠잖아 우리가. 인수분해 중요해.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혹시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 돼. 알겠지? 판별식은 뭡니까? 자, 이거 플라임에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9 빼기 뭐가 되겠어? 두 개 곱하니까 1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음수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얘가 음수가 되니까 아 너는 뭐다? 허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너는 그러면 그는 x축하고 안 만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x축하고 만나는 게 근이라니까. 왜? x축이 뭐니까? y값이 0이니까 0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근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얘는 x축하고 안 만나. 근이 없어. 이 얘기야. 알아듣겠니? 결론적으로 얘는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모든 실수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얘 마찬가지네요. 자, 이게 음수일 때는 넘기는 거야, 싸그리.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뭐야? 이렇게 돼. 안 만나, 이거. 안 만나,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x축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작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2차 방정식의 작성 알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만약에 근이다. 최고차항이 1이다 라고 하면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결국에는 부등호가 있다 차이인 거지 문제 풀이 어떤 방식 자체는 모두 다 똑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해가 만약에 1에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얘들아, 해가 이렇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이값이라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사이값이야? 그래프가 0보다 작을 때가 사이값이야. 그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사이값이고요. 크거나 같을 때는 큰, 작작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최고차항이 뭐일 때? 최고차항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기준이에요. 항상. 알겠지? 음수면은 당연히 상황이 반대가 돼. 그러니까 양수를 먼저 정확하게 먼저 기억을 해. 양수일 때
그래프가 0보다 크면 큰 작작, 작으면 사이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당연히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고창이 만약에 음수로 딱 문제를 찍어서 낼 수도 있거든. 그렇게 만약에 문제를 딱 찍어서 만약에 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래프가 0보다 큰 게 사이값이고 음수일 때는 최고창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게 왜 그냥 이것도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죠. 위에 있는 게 사이값이잖아. 위에 있는 게 그쵸? 큰 게 사이값, 작은 게 큰 작작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가 이렇게 되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다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큰 작작이다 이렇게 되겠지. 큰 작작일 때는 두 개를 이렇게 근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입니다.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항상 성립하겠지. 어떤 x에서 체킹을 하더라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가 얘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얘는 당연히 어떤 x에서 따지더라도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 위에 있다 이런 얘기야. 위에 있다 이런 얘기. 알아듣겠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프가 x축보다 큰 게 모든 x에 걸쳐서 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고 그래프가. 그러려면은 최고차항이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근이 없다라는 거야. 근이 없다라는 거는 x축하고 그래프가 안 만난다 이 얘기. 이거 생각보다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하거든 얘들아. x축하고 만나는 게 근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x축하고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된다는 거는 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은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퀄이 있을 때는 이퀄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3번, 4번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뭐 어디 따라가시면 됩니다. 1번, 2번.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자, 여기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하고 3이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x니까 합x 플러스 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사이값이라는 거는 0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식 세우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치라고 1입니다. 우리는 합과 곱만 구하시면 돼. 합과 곱.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고 곱은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x제곱 합의 반대니까 플러스 6x 곱은 그대로 이렇게 될 것이고요. 큰 작작인 거 보니까 아 네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합은 얼마입니까? 마3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러면 x제곱 합은 부호 반대 플러스 3x 곱은 그대로 이렇게 오시고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기 이퀄이 있으니까 같다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합하고 곱. 합은 얼마예요? 합은 7입니다. 합은 7. 곱은 마이너스 18. 자, x제곱. 합 부호 반대 마이너스 7x. 곱은 그대로. 큰 작작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야 얘들아. 근데 얘가 근이 하나잖아. 근이 하나가 완전한 얘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것만 답이래. 이것만 답이라는 거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작은 쪽에는 없고 같은 거 딱 이거 하나 있잖아. 이거 하나만 답이니까.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친구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돼. 너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모든 x 값에서 모든 x에서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최고창이 양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작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k의 범위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겠죠. 구해. 네. 79번점은 어? 79번 응.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어?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이렇게 되겠지. 아, 맞잖아. 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프가 0보다 그래프 x축보다 크다 그러면 다 답이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돼야 작거나는 없고 아. 같은 거에 딱 이거 하나 있는 거지. 이거 하나. 이렇게 이 부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천히 차분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기말고사 범위기는 해요. 내년 뭐 이제 7월 달에 볼 거긴 하지. 우엑. 자, 여기 봅시다. 얘는 같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큰 것도 되고 같다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근이 없거나 근이 몇 개 있거나 하나에만 있어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것들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야? 넘겨서 양수화 시켜서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근이 없거나 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되셨죠? 그럼 판별식이 뭐예요? 판별식이 뭐냐고? 그냥 판별식 그 공식 뭐였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저기 B가 K인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됐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치? B에서 B가 마이너스 K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뭔 소리야? 아, 여기 봐. 이거 같은 경우는 x제곱 앞에 k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이런 얘기.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k가 0보다 뭐 해야 됩니까? 커일 때만 가능하겠지. 알겠어? 자, 그럼 k가 0일 때는 어때? k가 0일 때는 여기 좀 잠깐만 여기서 안 돼요. 얘가 지금 얘들아 2차 부등식이겠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올 거면은 그래서 여기 봐봐. 자, 얘들아 여기 지금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k가 0이 될 수는 없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최고차항의 음수가 나오면 2차 부등식이라고 말 안 해 얘들아.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말해.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말하면 보세요. k가 0이 되는 케이스도 어떤지 한번 살펴봐. k가 0이 되면 이거 없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k가 0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쌤이 이건 좀 이제 더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다뤄주긴 할 건데 부등식 문제는 2차 부등식이냐 2차라는 말이 있느냐 2차라는 말이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앞에 k값이 0도 될 수 있냐 0이 되면 안 되느냐를 추가적으로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k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안 되니까 k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와중에서 k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k는 반드시 뭐만?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답을 내가 뭐 해야 돼? 픽해야 된다.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모든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서 모든 그래프가 아래에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K가 일단은 0보다 작을 때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X축하고 여전히 만나는 게 있어 없어? 만나는 게 없고 X축하고 만나는 게 바로 근이야. 뭐 이렇든 간 상관없이 X축하고 만나는 게 무조건 근이야.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에서 K의 범위를 구하는 와중에서 우리는 K가 뭐만? 음수인 쪽만 답으로 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그래프가 이렇다. 이거의 해가 뭐냐? 항상 일단 이런 거는 뭐냐면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크다라는 거는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니? 우리가 이런 건 항상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일단은 만나는 점을 먼저 픽을 해. 이렇게. 알겠지? 픽을 하시고 나서 fx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쵸? gx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얘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동네는 누가 더 큽니까? F가 더 크죠. 그쵸? F가 이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이 동네는 누가 큽니까? G가 커요. 얘를 생각을 해봐.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는 위아래가 뭐 했다는 거 바뀌었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크로스가 된다라는 거는 크로스 되기 전에가 만약에 F가 크다면 크로스가 되고 난 이유는 G가 더 클 수밖에 없어. 무조건. 알아듣겠어? 크로스가 되는 경우는 그래서 얘는 G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다시 또 크로스가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F가 클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F가 크다라는 거는 여기는 2보다 작거나 3보다 뭐하거나 크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들아 이렇게 생긴 2차 식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1차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를 나에게 줬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m하고 여기 있는 n을 넘겨보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치? 넘겨보면은 px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이 될 것이고요. mx 플러스 n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그게 어디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그 범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B, 여기 어디? D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같다가 있네요. 그러면은 B, X 이게 내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이거 1002번 한번 봐봐야 돼. 1002번은 뭐냐면 fx하고 gx의 gov하기가 0보다 크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 곱하기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었지 얘들아. a,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지? a, b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즉 a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을 때 b가 0보다 작은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f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그럴 때 g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fx가 만약에 음수이다. 즉 fx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gx도 0보다 작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 범위와 이 범위에 그리고라는 말은 얘들아 뭐냐면 공통이야. 공통된 거. 그치? 이 범위하고 이 범위의 교집합, 공통 부분을 지금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클 때가 어디냐? 이게 지금 fx잖아. 맞지? 이런 거는 이거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마이너스 2라고 여기 2가 있잖아. 큰 0보다 커야 되니까 빵꾸 뚫려서 이렇게가 바로 f가 0보다 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들어? 그러면 gx가 0보다 큰 쪽은 gx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가 마3 여기 마3에서 1까지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gx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그리고라는 거는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의 뭐가 되다 얘들아? 공통범위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게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 얘는 어딨어? 마일부터 2까지가 되겠죠? 마일부터 2까지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가 F가 되는 거고요. G는 0보다 작다니까 마삼보다 작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딨어? G 여기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금 gx가 0보다 작은 쪽이야. 이게 gx, 0보다 작은 쪽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공통범위가 여기가 된다라고 보면 되니까 1, x, 2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1002번의 답은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3번 같은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다. 봐봐 2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렇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해가 이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가 이거에 뭐라는 얘기지 얘들아? 근이라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얘가 이 부등식은 얘들아 부등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x제곱이 양수일 때 0보다 컸어. 그런데 얘가 큰 작작이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가 근이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5 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 5하고 3이니까 네가 마 5가 되고 네가 3이 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5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1007번. 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다. 부등식 이거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일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냐? 라고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fx식을 내가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된다고? fx식.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fx가 얘하고 얘를 뭘로 가져 얘들아? 근으로 갖겠지. 그치? 그러니까 fx라는 거는 최고참은 누군지 몰라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은 마이너스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fx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써먹지 않은 게 여기 있잖아. 그치? 얘는 0,4니까 이 친구를 대입을 한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4는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a가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게 fx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8을 한 다음에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잖아.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2가 될 것이고요. 최고창의 음수인 건 내가 어떻게 하자고 얘들아? 넘기라고. 알겠지? 넘겨서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0인데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좌변 우변 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요.
사이값이 되겠죠. x라는 친구는 마 3에서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마 3이 알파고요. 얘가 이제 베타니까 제곱의 합은 13이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보고 네가 fx의 식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가 바로 포인트고, 이 식을 보고 fx의 식을 구하는 건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중3 때 우리가 이미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고1 때 2차 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하기도 했었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이 부분은 어렵지가 이제 않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게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보기 때문에 B 플러스로 문제 난이도를 책정을 한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4하고 여기 있는 2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4하고 2는 두근의 이 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합과 곱 두근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최고차항분의 x의 부호 반대니까 2분의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두근의 합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2분의 b가 되겠죠. 2분의 b가 되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부등식 문제인데 뭘 이용해서 풀어? 방정식에서 사용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마이너스 이렇게 없애주면은 여기서 a 값은 4가 나오고 여기서 b 값은 마이너스 16이 나오니까 a 마이너스 b는 22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 1012번 이거 조금 헷갈려. 봐, 집중해. 자,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선호야 이거 보라고, 이거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최고차항이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0보다 작으면 여기가 뭘로 나와야 돼? 사이값으로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얘가 0보다 작은데 얘가 큰 작작으로 나왔어. 그 얘기는 뭐냐면 A는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알아듣겠지? A는 음수란 얘기야. A는 음수란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얘하고 얘가 어차피 근일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식의 근이 얘하고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A로 선생님 묶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두근의 합은 2야. 근데 2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이죠. 곱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는 a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5a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a는 a고요. b는 마이너스 2a가 b가 될 것이고요. c는 마이너스 15a가 c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써보면 자 마이너스 15a b니까 마이너스 2ax cx니까 마이너스 15ax 제곱 bx니까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쌤이 a로 묶어내볼게요. a로 묶어내보면 15 마이너스 a로 묶어내볼게요. 선생님 마이너스 a로 그럼 15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가능하니? 자, 나는 그럼 이제 마이너스 a를 약분해 줄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a가 음수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얘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 넘겨줘봤자 어차피 양수니까 부동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어?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5x하고 3x 하시고요. 플러스 2니까 얘가 플러스 1, 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너는 5분의 1,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0보다 크니까 큰 작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죠.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렇다. f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그럼 마찬가지에도 최고차항이 누군지 모르니까 a라고 하시고요. 알겠지? 여기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fx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0보다 작을 때 사이값인 거 보니까 여기서 a는 0보다 뭐가 다른 거야?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몇 가지 됐지? 자, 그러면 f2x야, 2x. 2x라는 거는 뭐냐면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니 얘들아? 2x가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각각의 여기에다가 2x, 여기다가도 2x, 얘도 2x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알아들으시겠어요? x자리 2x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f 2x는 누구냐? a 그대로 냅두시고요. 2x 들어가면 2x 더하기 1이고요. 여기는 2x 빼기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0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어차피 a는 최고차항이 뭐니? 양수니까 상관없겠죠. 됐어요? 자, 당연히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에 뭐가 되면 되겠어? 사이값이 되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2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렇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라고 4가 뭐라는 얘기야? 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는 fx는 최고차항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얘네가 근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서 a는 양수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자, 이거의 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 x 들어갈 자리 얘가 들어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 있는 x하고 x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f 2의 x 플러스 1은 a의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2의 x 플러스 1 빼기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은 자, 얘가 0보다 작다고 a로 나눠주고 양쪽에다가 얼마씩 곱해주면 되겠어? 여기다가 2 곱해주고 여기다가 2 곱해주면 되겠지. 그쵸? 2 한 번 곱하면 여기다 곱하는 거 아니죠? 얘네는 이거 자체가 근이 하나니까. 맞죠? 뭐 말인지 알아 몰라 지금. a 더하기일 때는 이 하나만 곱하면 이렇게 두 번 곱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아니야. 얘는 지금 a 곱하기 b 관계야. 그치? 나는 지금 얘를 없애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얘를 없애주고 싶어서. 알겠니? 그럼 여기다가 따로 2를 곱해줘야 되고 여기다가도 따로 뭘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돼. 즉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양쪽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여기는 4를 갖다가 여기다가 2 곱해주고 여기다가 2 곱해준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f 이 친구 어차피 이제 얘는 2 곱했으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2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1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3, x 빼기 7 이렇게 돼서 여기 마 3이고 얘가 7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x 7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여기 봅시다. 이거의 해가 이거일 때 부등식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 그치? 여기 보면 얘를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해봤어. 알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 fx 빼기 5라고 보면 될까? 왜냐면 여기는 x자리 누가 들어간 거니까? 얘네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최고창 A라고 놓으시고요. 얘하고 얘가 근이잖아. 얘하고 얘가 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 빼기 3하고 4니 x 빼기 3, x 빼기 4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 되겠어요? 되니 안 되니? 됐죠? 그러면 얘는 x 빼기 5니까 a에 x 빼기 5 빼기 3 x 빼기 5 빼기 4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a에 x 빼기 8 x 빼기 9 이렇게 될 것이고 a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0보다 클 때 큰 작작인 거는 a가 당연히 0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없애주더라도 부등호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x값은 8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 9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걱정 마. 데리고 살진 않을 테니까 여기 봐. 이거 하고 안 가요? 간다고! 알겠어요. 자, 봐. 얘들아, 절대값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면 돼? 절대값이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나누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 범위 안에서 나는 답을 구할 것이고 그때는 얘가 뭘로 나온다는 거야? 그냥 x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2하고 얘는 마1이니까 마1 x 2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한해서 내가 답을 구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이거 합치면은 이게 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나요? 이게 원래 답인데 이 범위 안에서만 난 답을 구할 거니까. 그치? 선호 이해돼? 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얘가 음수이니까 구호를 바꿔서 나올 거니까 플러스 x 빼기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x 플러스 2 x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x 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서의 답은 마이너스 2 x 0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래서 우리는 1번하고 2번을 합치면 뭐 이 얘기 아니겠어? 마이너스 2에서 0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뻥꾸 난 것까지 했는데 다시 여기서 뻥꾸 채우고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면 답은 당연히 요만큼이 답이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은 니네가 절대값에 대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값 함수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차후에 설명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식으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히면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봅시다. 선생님이 이쪽은 조금 해줄게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영상 녹화를 해놔야 니네들이 어쨌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또는 이거 어차피 범위 나누면 된다고. 항상 절대값은 그냥 범위 나누면 돼. 그래서 두 가지야. 첫 번째, x가 만약에 x가 5보다 만약에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는 양수로 나오겠지, 그치? 양수로 나올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하고 이렇게 식 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x가 5보다 만약에 작다면 얘는 음수로 나올 거니까 그때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니까 x제곱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x 더하기 이렇게 돼서 1하고 5가 되겠죠? 그러면 1, x, 6, 5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마이너스 6x 1억 2, 3입니까? 1, 5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답이 x 이퀄 뭐밖에 없어 얘들아? 5 하나밖에 없는 거지. 됐어?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거는 구간을 나누면 절대값을 풀어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머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만 주의하면 된다고 얘들아? 이 범위 안에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답을 찾는 게. 그러면 얘는 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마 1 x 5 이렇게 되는데 x가 5보다 작다니까 이렇게가 답이 되겠지. 이렇게가. 그러면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5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5가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5만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x 5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얘들아 절대값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는 구간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당연히 깃발 하나 세우는 거니까. 절대값이 내 눈에 두 개 보이면 깃발 두 개 꼽는 거니까 구간이 세 개로 나눠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2차하고 절대값이 섞이면 그래프로 판단해서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설명을 한번 해주긴 해줄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결론적으로 풀어내기는 해야 돼. 자, 얘 같은 경우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어려워. 왜 그러냐면은 제곱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자, 여러분 이 함수 그래프 절대값 말고 이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y는 x제곱 빼기 1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0이 된 x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맞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음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은 부호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부호 반대가 되는 거는 x축 대칭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이렇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뭐 작거나 같다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원래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x제곱 이거를 원래 사용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는 원래 함수가 아니라 절대값에서 음수인 쪽을 양수화 만들었으니까 이거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는 얘가 3보다 크다, 얘도 3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계산해보면 넘어가니까 얘는 4가 될 것이고요. x제곱이 4보다 크다야.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고 이거는 x 플러스 2,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마 2보다 이렇게 되고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내가 답을 찾는 거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 2보다 크다니까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너무 항상 최고창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x제곱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겠네. 그쵸?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x제곱에다가 2를 더했는데 이게 0보다 작은 게 있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작은 게 있을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 x제곱이니는 무조건 양수인데 거기다가 2를 더했어. 근데 어떻게 0보다 작은 게 나올 수가 있겠어? 여기서는 해가 뭐하다는 거야?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x는 이것 또는 얘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뒤쪽에 절대값 함수 이제 배우는 상황이 좀 나올 텐데 그거 할 때 선생님이 한번 절대값 함수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